네, 안녕하십니까. 항만연관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표를 맡은 부산테크노파크 안영모라고 합니다. 항만연관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큰 그림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GDP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GDP의 경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성장세가 많이 꺾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DP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해운항만 산업에 있어서 그 물동량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화물 품목별로 봤을 적에 비슷한 추세가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국에 성장세가 물동량이 꺾였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회복돼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추정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이 회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앞에 변동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항만 업계에는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면 선봉량 자체가 과잉 공급되었을 때 그리고 선봉량이 부족할 때 그 시점, 그 만나는 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요 근래에는 그 슈퍼 사이클이 이제 나타날 시점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한 사이클이 돌아갈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앞에 그 커다란 변동성, 코로나 시국에 발생했던 그 변동성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래프상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과 수요의 그래프를 봤을 적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성장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항만연관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점이 되는 그 지역에서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그 속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컨테이너 이제 볼륨 쉐어를 갖다가 살펴봤을 적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공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중국과 그리고 요 근래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 동남아 지역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물동량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중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 여러 개의 간선 항로가 있겠지만서도 이 아시아 지역이 그 관련된 뭐 물동량이나 그리고 그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장 좀 집중되어 있으며 활성화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적에 컨테이너 물동량 중심으로 그 항만별 순위를 봤을 적에 1위부터 10위를 볼 때 대부분의 항만이 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항만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정 물동량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활용할 때 거점 항만들이 그 중간에서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점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환정 물동량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항이 가장 많은 환정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부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항로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도 싱가포르 항이 가장 높고 그 조금 밑에 부산항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 내용의 그 중심이 되는 항만 연관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만 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 앤 스포크 그리고 이제 환정 물동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점항이 그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련된 항만 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항만 연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증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이고 인증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점 항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서도 중심이 되는 그런 제품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직접 제조를 한다든지 그런 관련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 관련된 수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 관련해서는 그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렇다는 말은 그 배후에 있는 그 생태계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글로벌 조선소의 마켓쉐어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10위권 안에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4개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해운항만 관련된 서비스를 엔지니어링 영역이든 기술적인 영역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항의 항만연관산업은 경쟁력을 매우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슈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운과 물류 관련된 이제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작년도 말에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라스트 마일과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6가지 영역을 찝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발표 주제에도 맞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내용들이 저희 발표 주제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거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생 변수라고 보고, 저희는 디지털화와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올해의 온라인 전시회의 주제, 그리고 이런 그 전시회의 주제로 잡은 내용이 서스테이너빌리티인 이유는 이제 보시는 내용에서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2010년도 중반에 이미 UN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지표를 만들고, 이제 그 부분이 2030년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점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거시적인 부분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항만연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주요 트렌드는 무엇인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부분을 찝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산업보다는 해운항만 산업 쪽이 디지털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제 요 근래는 디지털화 관련돼서 대외 요구사항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디지털화 관련된 이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챙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당장 부산 지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운항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근로자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이나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략을 필히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G 영역을 찝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ESG 관련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대내외 환경이나 고객에 대한 그 다양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ESG, 이 개념 자체가 그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같이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연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요 트렌드는 저희는 이 3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 이 위부산 인증제도가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왜 위부산 인증제도가 이런 항만연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부산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는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을 찾는 고객사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을 쉽게 접근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신뢰성 부분을 담보하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가 인증을 해주는 주체로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인증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는 영역으로 한국성급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부산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 있는 단계에 따라서 그런 인증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를 받고 이제 이
단계를 성장하면서 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등급을 보고 그 기업의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고, 3스타나 4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급에서 직접 현장 심사까지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 인증 제도의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인증 기업이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인증 기업이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해당이 되는 그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담보가 된다, 그렇다 한다면 1차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파트너사가 되는 기업들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생 기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기업 수가 총 다해서 이제 70여 개사 정도가 되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있는 이 부산항 인근에 있는 기업 전체 수에 비해서는 4%, 약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산업 매출에서는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도 실현해서 신뢰성이 있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증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체로서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고객사들 대상으로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인증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는 이 영역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의 브랜딩, 그리고 그 인증 기업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R&D나 기술력 확보를 통한 그 산업의 인프라 자체를 확보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증 제도라든지 인증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파트너사로서 검토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이 전시회나 이제 발표 내용이 연계되어 있는 위부산 온라인 전시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3D 온라인 전시회장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3스타, 4스타 기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 상으로 미팅,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실질적인 3D 모델링 되어 있는 제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지역에 있는 항만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인증 제도가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사가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사들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물어도 봤을 적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부산 지역에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컨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 비즈니스 협력의 시작점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증 제도는 지금은 방향이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이 찾을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부산 인증 제도는 이미 많은 인증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사들이 이 인증 제도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은 위부산 인증제도는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증제도 자체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